뿌리 깊은 상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 그리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거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담에서 다루는 상처는 짧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보통 10년, 20년 이상 반복된 뿌리 깊은 상처로부터 시작이 되고, 대개의 경우 만 3세 이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하고 했던 경험들이 상처의 기원을 이루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 이런 뿌리가, 어떤 증상의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고, 그런 상처들은 무의식에 깊이 깔려 있다가 어떤 특정 신호를 받으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당황해서 쩔쩔맨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그냥 갑자기 막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싶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상처가 작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책에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제 방송에서 행복을 누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한 독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그 말씀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감정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절망감에 억눌립니다.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언제나 우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조엘 오스틴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선생님, 아침에 눈 뜰 때 무슨 생각하고 눈 뜨세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외롭고 상처받았는지를 생각합니다. 대답해요.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라고 다시 묻죠.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듭니다. 또 물어봐요. 그럼 잠자리에 들어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남성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내가 실수했는 거, 과거에 나한테 상처가 됐던 사건을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좌절스러운 감정을 불러오는 거죠. 자, 생각이 감정을 불러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느냐. 자, 언뜻 보면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잠깐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여유도 가질 수가 있고, 산책을 하면서 오늘 햇살이 참 좋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이게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루가 10시간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7시간을 과거의 상처나 좌절스러운 경험을 생각으로 불러와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을 7시간 느끼는 걸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챙김하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런 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순간순간에 마음챙김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시간을 줄여갈 수 있죠. 6시간, 5시간, 4시간. 그리고 여기에 긍정적인 문장을 일부러 내가 되새기면서, 나는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어 와 같은 이런 문장들을, 또는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이런 문장들을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긍정 감정을 불러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긍정 화고를 하거나
긍정적인 시각화를 하거나 또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 챙김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에 몰입하면서 그 몰입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조금씩 가지시면 하루 10시간 중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과거의 상처나 지금 벌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자꾸 불러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불러와서 그 생각을 많이 품고 있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루 종일 저녁에 무슨 생각을 불러오는가. 네. 좀 더 가보죠. 에이미라는 사례가 나와요. 중학교 시절에 아주 지독한 따돌림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에이미라는 여성이. 그리고 이 무시받는 거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무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강해지기로 해요. 나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를 하면 어떻게든 상대의 꼬투리를 잡아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트집을 잡고 파고들어서 상대가 쩔쩔매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처럼 아주 강하게 이 따돌림 경험을 받은 이 에이미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통 무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밑에 깔려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나의 무시에 대한 두려움을 투사해서 쩔쩔매게 만드는 그런 그 사람이 별로인 사람이라고 깔아뭉개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떠날지 모른다고 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떠날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든 지나치게 매달리고 막 퍼주고 간이면 쓸개면 다 내줄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것도 사람을 조금 지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막 쏘아붙이거든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헷갈리는 거죠. 어떨 때는 막 다 퍼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더니 어떨 때는 갑자기 돌변해서 막 쏟아붓는 거죠. 좋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잘 못 견뎌요. 힘들다고 생각하고 떠나가고, 이와 짝이 맞는 좀 약간 병리적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거를 막 반복하면서 엄청 싸웠다가 또 막 뜨거워졌다가 이렇게 막 반복하시면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에이미는 상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린 시절의 무의식적인 뿌리가 무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이 극단적인 반응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휘둘리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마음에 내가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애인이나 남편이나 자녀한테 이걸 막 쏟아붓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의 어린 시절 이 뿌리 깊은 상처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 우리가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감정과 생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에이미가 무시받았다고 느꼈을 때 안에서 막 분노의 감정이나 불안의 감정이 이렇게 막 밀려오잖아요. 이럴 때 이걸 하나의 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어떤 날은 먹구름이 뜨고 어떤 날은 그냥 조각구름이 뜨고 하얀색 예쁜 솜사탕 구름이 뜨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이 생각, 저 감정, 또 이 생각, 저 감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수많은 패턴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죠. 저게 자주 오는 구름이구나. 저 먹구름은 내가 늘 자주 경험했던 먹구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게 사실이라고 믿지 말고 어떤 생각이 올 때 네가 그랬으니까 난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걸 사실로 보지 말고 그냥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 안에 또 이게 올라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감정 이상의 존재고 이 생각 이상의 존재고
얘네들은 왔다가 또 금방 사라져가는, 그냥 약간 금방 사라져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과거의 내 상처 때문에 이런 게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 휘둘리는 게 조금 줄어들어요.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하시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건, 뭐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자기 뜻대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통제할 수 없죠. 와이프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죠.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아프게 되는 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상황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우리가 막 강한 집착을 하게 되면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기꺼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고통은 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지고 어리석어지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그게 아프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깨어나고 또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편안하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기꺼이 내가 수용할 수 있어 라고 바라보시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마음에 휘둘려서 막 감정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바라봐야겠다, 한 발 물러서서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 이건 내 마음이니까 내가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컨트롤 하세요 라는 뜻은 억압하고 무시하고 나쁜 생각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몰아내지지도 않아요. 통제하라는 거는 그냥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게 현재의 모습이지만 과거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삶은 원래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뿌리 깊은 상처로 우리 마음 안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한 발 뒤로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고 한 발 떨어져서 내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조금 더 깊게 바라봐서 어릴 시절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바라보는 것.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